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M22를 이용한, 특히 아크네 필터를 이용한 MGD 치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정확히 2017년 가을경에 이전 병원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루메니스사의 김모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드라이아이를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다고 저한테 호언장담하면서 접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M22를 접할 적은 없었고, 특히 IPL이라는 것을 피부과에서나 하고 있었었지 이렇게 안과에서 적용할지는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컨저베티브하게 ILD를 짜주거나 또는 염증을 타겟팅하는 오라미노사이클린 또는 이런 토피컬하게 스테로이드, 특히 로테맥스를 이용한 치료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가장 먼저 구매에 힘썼던 기계가 바로 IPL 치료를 위한 M22였습니다. 특히 드라이아이의 50에서 80% 이상의 원인을 차지하는 MGD 같은 경우에 저의 소견으로는 이런 심텀 호전 또는 롱텀한 심텀 릴리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IPL 치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M22를 이런 MGD 치료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각각 그런 특히 아크네 필터를 이용한 MGD 치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각각의 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이러한 라지 스퀘어 팁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스몰 스퀘어 팁을 사용하는데, 피부과와 달리 안과에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을 위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멜라닌의 이런 파장이 흡수가 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50 필터를 사용할 당시 초창기에는 이런 라지 스퀘어 필터를 썼었고, 그러다가 환자분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스몰 스퀘어 팁으로 바꿨다가 다시 그때부터는 처음엔 아래만 해서 이런 증상이랑 임상, 양상, 그리고 MMP9 익스프레션이 포지티비티가 줄어드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래랑 위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50 필터 대신에 조금 더 인플라메이션, 특히 텔란즈 액타지아에 스페시픽하게 치료가 가능한 아크네 필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색깔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에메랄드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 제가 이제 아크네 필터를 이용한 IPL 치료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때 제목을 에메랄드 라이트를 이용한 MGD 치료를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필터와 아크네 필터를 비교를 하자면 50 필터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컷 오프 필터이기 때문에 590 나노미터 이하는 파장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 590 이상으로는 파장이 나가게 되죠. 아크네 필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필터와는 다른 노치 필터의 개념입니다. 노치라는 게 파여 있다는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400에서 600의 파장대는 흡수가 되지만 600에서 800 사이는 끊깁니다. 그리고 800에서 1200 사이가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통증을 줄여주는 게 멜라닌 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의 MGD 인플라메이션의 가장 핵심 메커니즘인 텔란즈 액타지아, 즉 헤모글로빈의 흡수를 늘려서 텔란즈 액타지아의 베슬 월을 디스트럭션 시키는 게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리를 접하고 나서 옥시 헤모글로빈 타겟팅 IPL 치료인 아크네 필터를 이용한 IPL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아크네 필터를 이용한 IPL 치료를 한 60명 정도 시행을 해서 이번에 춘계 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 BUT 같은 경우 당연히 유의하게 호전이 됐고, 셔먼은 특히 IPL 치료하고는 큰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MMP9의 익스프레션이 포지티비티가 유의하게 감소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결막 코니아와 컨정티바 이로전 스코어도 유의하게 호전되었습니다. 당연히 오큘라 이리테이션 심텀 스코어는 특히 호전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심텀 호전 정도와 롱텀한 심텀 릴리프입니다. 590 나노 필터를 썼을 때는 어느 정도 4번 치료를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보면은 심텀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롱텀하게 심텀 릴리프가 되는 거는 아크네 필터가 조금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텔란즈 액타즈의 스페시픽한 치료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하기 때문에 위아래 모두 유의하게 호전되었고, 매번 퀄리티는 저는 주로 컬러로 보고 있고요. 컨시스턴시는 아주 심한 경우에 정말 치약처럼 나오는 거, 그런 경우도 유의하게 호전을 되었고, 그레이딩은 저희가 어퍼리드를 이런 썸으로 눌렀을 때 마일드하게 짜서 나오냐 또는 세게 짜서 나오냐를 보는 거였는데, 그것 또한 유의하게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저는 주로 아래 눈꺼풀을 먼저 시작해서 6번 정도 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6번을 치고 위에는 2번 내지 3번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파라미터 세팅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주로 저는 on 6, off 60, on 6, off 60, on 6으로 하게 됩니다. off가 길수록 통증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파워는 이제 에너지 플루언스는 50 같은 경우에는 12로 했었고요. 제가 11로 줄인 이유는 이런 필터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왜 11로 줄였는지 알 수 있는데, 590은 590 이하는 아예 잘리기 때문에 아크네 필터 같은 경우는 400에서 600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400에서 600에 있는 멜라닌의 흡수가 되기 때문에 12에서 11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11로 했을 때 환자분들이 특별히 너무 아프다 또는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걸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6, 60, 6, 60, 6으로 하고 11로 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술 하시는 거를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항상 이제 먼저 하기 전에 항상 만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외래를 보던 도중에 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차갑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분한테 다이렉트하게 하게 되면 정말 열로 인한 뻔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잘 쿨링이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쿨링이 되어 있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레디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친숙한 소리가 나죠. 띵 소리가 나고, 이어서 이제 저는 먼저 이 배드에서 스퀴징까지를 모두 마무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반드시 환자분 제 진통제를 넣어줍니다. 주로 저는 일회용 진통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올려 쓰게 되면은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의 안전,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마스크를 좀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제 되도록이면 젤을 뿌릴 때는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은 이제 치료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뿌리는데, 또 너무 적게 뿌리면은 이게 환자가 대기하는 도중에 젤이 말라서 또 젤을 뿌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3겹 정도로 뿌려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페이퍼 쉴드를 쓰다가 조금 불편해서 그 이후에는 메탈 쉴드도 썼는데, 그것도 좀 환자분도 불편하고 꼈다 뺐다 하는 불편감이 있어서 최근에는 아예 이제 스파츌라만을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츌라로 전체적으로 좀 바르듯이 좀 펴주고요. 저는 위에도 하기 때문에 위에도 좀 잘 펴줍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한테 제가 하는 게 있죠. 제 잔소리가 시작되는데, 반드시 이제 화장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러죠. 저는 눈화장은 안 하는데요. 그러면은 눈화장에 제가 생각하는 화장은 비비크림, 선크림 모든 걸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멀리서 바르는 게 좋다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당연히 안경을 써야겠죠.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몰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이게 IPL을 한꺼번에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이게 좁은 공간에서 할 경우에 이게 저희가 뻔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앞서서 팔을 걷고 했었는데 팔 전체가 탔었던 적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 타갖고 그때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되도록이면 몸 전체를 좀 프로텍션 하고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차가운 쿨링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는 제일 안전은 1번이기 때문에 할 때 눈을, 이게 두 사이즈가 좀 다르거든요. 보면 작은 부분이 있고 큰 부분이 있는데,
작은 부분을 이렇게 대고 좀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관자놀이 부분을 시작하고요.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5번, 6번 하는데 이게 막 거의 좀 제 생각 환자분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많이 누릅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고 보면서 하고 나서 보면은 살짝 이 스몰 스퀘어 팁에 자국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해야지 잘 눌렸고 잘 흡치료가 됐다고 저는 믿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눈꺼풀에는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 스파츌러 위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올라가서 당겨주면서 하면은 확실하게 누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계를 도입한 이후로 제가 직접 환자분들 해드리게 있습니다. 당연히 뭐 직접 하는 건 힘들곤 하지만은 간단한 시술이긴 하지만 직접 해보면 왜 자국이 남아야 되고 왜 스파츌라를 써야 되고 왜 쿨링이 돼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직접 해보시는 게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 적응하고 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만료되기 때문에 직접 해보는 걸 꼭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말랐는데 다시 한번 펴주고요. 똑같이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눈썹은 조심해야겠죠. 콧등 부분을 살짝 누르듯이 해주고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끄러지듯이 해서 살짝 내 쪽으로 당기면서 그래야지 최대한 눈꺼풀에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해서 내 쪽으로 당기면서 최대한 눈썹 그 MG 가까이 붙이는 느낌으로 그래서 6번 하고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또 누르면서 한 번, 2번.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눈으로 보면 이 스퀘어 팁에 마킹이 자국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 환자들도 종종 오는데 코가 높아서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최대한 좀 방향을 틀어서 그래도 이제 아래 눈꺼풀 안쪽도 좀 해주는 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썹이 여성분들이 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썹 보호해야 되죠. 괜히 하나 태웠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붙여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눈 붙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붙이고 누르고 자국이 남고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뭐 몇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아래를 맞췄고 제가 예전에는 590으로 아래만 하다가 그 다음에 스몰 스퀘어 팁으로 590으로 위아래 했었고 지금은 아크네 필터로 위아래를 하고 있고요. 위를 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통을제를 넣은 상태에서 아래 보세요 하고 아래 보세요. 그리고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우리 백내장 수술할 때 하이드로 할 때 살짝 물을 쏠 때 그 캡 이제 살짝 위로 들면서 물을 쏘듯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국이 안 남는데 살짝 들으면 이렇게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면 많이 말랐는데 제가 좀 더 바르고 살짝 든 상태에서 눈썹 가까이 하되 눈썹에서는 닿지 않게 2번 정도 해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래 보세요. 눈 뜨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들고 보이시죠? 이 상태보다는 들면은 이제 스파츌라의 윤곽이 보이신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말라 다시 좀 바르겠습니다. 바른 상태에서 자 최대한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게 맞추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리는 간호사들이 하겠지만 하고 나서 반드시 좀 닦아주는 습관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기적으로 청소를 안 해주면 이런 데 때가 끼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닦아주긴 하는데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이런 것도 직접 한번 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닦아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직접 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자, 환자분을 짜줄 때는 두 손을 이용해서 살짝 벌립니다. 그리고 아래를 짤 때는 위를 보세요 하고 위를 보실게요. 그 다음에 짜주는데 보시면은 이제 세극등에서 짜도 되지만 이렇게 짜면은 정말 옮기기도 좀 번거롭기 때문에 누워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고요.
아래 본 상태에서는 이걸로 살짝 누르면 이렇게 리드가 올라오고 여기를 짜주면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를 보세요. 괜히 이게 잘못하다가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래 보시고 아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짝 들고 텐팅을 하고 짜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항생제를 넣어주십니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젤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들어가도 큰 문제는 안 생길 수 있지만 혹시나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항생제를 한 방울 정도는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퀴징을 하고 나서 항생제를 넣고 이제 닦아주는 거죠. 닦아주는 게 이제 저는 가장 컨저베이티브하고 기본적인 치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제 초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닦아드는 거를 시연을 해드리고 IPL을 시행할 때마다 직접 닦아드립니다. 이게 닦아드려도 또 까먹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서 귀에 박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양치질 같은 거다. 환자분 양치질이 이유 없이 하지 않냐. 치료 끝날 때까지 이후에도 끝나도 계속 평생 양치질을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마찬가지로 눈꺼풀도 평생 닦으시면은 IPL 치료 이후에 좋아졌던 증상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심텀 임프루먼트랑 롱텀 심텀 릴리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닦는 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닦을 때는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약을 묻히고 이제 속눈썹을 비비듯이 닦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 이제 관리법을 제작된 브로셔를 보면 눈을 뜬 상태에서 닦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효과는 좋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닦다가 괜히 각막에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이게 들어가서 더 불편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닦을 때 이렇게 닦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약 닦을 때는 좀 힘을 줘서 누르듯이 이 여자분들 아이라인을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진 환자들은 무조건 처음 오면 닦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IPL 하는 환자들은 당연히 제가 직접 IPL을 하기 때문에 직접 스퀴징을 하고 직접 닦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마무리하고 가게 되고 또 나가실 때 반드시 IPL 치료는 잘 됐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오늘은 자외선 조심하시는 거 좀 설명드리고 잘 닦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아크네 필터를 이용해서 치료할 때는 이런 프로토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환자한테 설명하는 것도 다 이제 보셨듯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MGD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드라이 아이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지만 환자와의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드라이 아이 MG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간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롱텀하게 보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환자와의 라포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환자의 증상을 1번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좀 머드레이트 이상의 MGD 환자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좀 어그레시브하게 치료하고 그래서 2주 간격으로 또는 3주 간격으로 4번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환자를 보고요. 처음에 치료할 때는 좀 뭐 당연히 인공눈물 또는 뭐 그다음에 닦아주는 거, 그다음에 뭐 사이클로스포린 필요하면 뭐 스테로이드 또는 뭐 너무 기름이 없으면 리포직 젤을 쓰고 그거를 IPL 치료하는 동안에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마치게 되면 제가 환자를 보는 게 거의 10주가 되는데 그래서 10주 때까지는 웬만하면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근데 녹내장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안압에 유의해서 써야겠지만 그렇게 유지를 하고 10주째부터 환자의 증상이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약을 좀 줄입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끊어버리고 뭐 많이 좋아졌으면 리포지도 끊고 당연히 이제 닦아주는 걸 유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인공눈물하고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로 쭉 끌어갑니다. 그래서 4개월째 보고요. 지금까지 아크네 필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 환자를 보면은 정말 심했던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4개월째 봤을 때 다시 IPL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녹내장 안약을 많이 쓴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MGD가 심하고 텔란지 액타지아 체인지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요새는
이제 아크네 필터도 쓰지만 새로운 필터가 나왔는데 AOPT라고 Advanced Optimal Pulse Technology의 원리를 적용한 마스큘라 필터를 쓰고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서 한번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MGD, 그 다음에 뭐 녹내장 안약 관련된 MGD, 그 다음에 뭐 쇼그렌 증후군, 뭐 GVHD 환자들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에게도 권유를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아크네 필터가 조금 더 치료 효과는 좋으면서 안전한 치료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 충계 때 한번 그거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